저 여자가 왜 하필 여기에? 실버타운 복도에서 옆방 할머니와 마주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0년 전 제 남편을 빼앗아간 바로 그 여자였어요. 하필이면 옆방에, 하필이면 지금. 그날 밤부터 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달 뒤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큰아들 민수는 계속 앞만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실버타운. 아들들은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최고급 시설에 의료 서비스까지 완벽하다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50년을 살던 우리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차가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실버힐 프리미엄이라는 금빛 간판이 비에 젖어번들거렸어요. 민수가 먼저 내려서 제 짐을 트렁크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리세요. 비 맞겠어요.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관절이 뻐근하게 아팠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과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직원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이정숙 어르신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성 관리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민수는 서류를 꺼내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약서고요. 여기는 보험 서류고. 아들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물건이라도 맡기는 것처럼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제 세보금자리였어요. 문을 열자 깔끔한 원룸형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 필요한 건 다 있었지만 왠지 병원 같았어요. 어르신, 여기 욕실이고요. 여기는 비상벨입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눌러주세요. 관리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짐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시계를 힐끗 봤어요. 엄마, 저 회사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올게요. 그렇게 짧은 작별이었습니다. 포옹도 긴 대화도 없었어요. 민수는 미안한 듯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니 서둘러 나갔습니다. 관리자도 볼일을 설명하고는 나가버렸죠. 그렇게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35년간 살던 집에서는 늘 시끄러웠거든요. 아이들 웃음소리,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주방에서 펄펄 끓는 국 소리. 그 모든 소음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액자를 꺼냈어요. 4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편과 제가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사진 속 남편 얼굴 부분만 찢어져 있었죠. 35년 전 이혼한 뒤로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찢어버렸습니다. 아프고 원망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까지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옆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잠시 후 벽 너머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처럼 새로 입소한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정리하고 손을 움직이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됐을까요? 복도에 불이 어슴푸레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방 301호에서 한 할머니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서 그 사람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5년 전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가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아니, 꿈이겠죠. 악몽이에요. 저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여자가 이 넓은 세상에서 하필 바로 옆방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35살이 되어 있었어요. 1990년 가을, 바로 그날 밤으로 돌아간 겁니다. 남편 철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저녁도 안 먹고. 회사 사람들이랑 술 한잔했어. 왜? 감시하는 거야?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자꾸만 늦게 들어왔습니다. 핑계는 늘 회사 일이었죠. 하지만 셔츠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차가워진 눈빛.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6개월을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을 뒤따라갔어요. 남산 아래 작은 찻집. 남편이 한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저는 찻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건 설명하지 마세요. 다 보였어요. 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 새빨간 입술. 그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당신, 남의 남편이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이랬어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꿈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찻집, 손을 잡은 두 사람, 무너지는 제 인생. 빙글빙글 돌아가는 악몽이었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베개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밝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초췌하게 보였죠. 35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러는 걸까?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덩이는 식지 않았어요. 아침 8시 식당으로 가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301호에서 그 여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35년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목선, 걸음걸이, 귀 모양.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젊고 화려했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팼을 뿐이에요. 그 여자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굳어졌어요.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5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 하지만 35년의 시간이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여자가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닫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돌리고 먼저 걸었습니다. 등 뒤로 그 여자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1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에 둥근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어요. 어르신 아침은 한식과 양식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한식으로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만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반대편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였죠. 식사가 나왔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평소 같았으면 맛있게 먹었을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건너편에서 그 여자도 저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어요.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옆방에? 저는 억지로 밥 몇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침에 봤던 관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의무실에 가보세요. 3층에 있어요. 아니에요. 방에 가서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에 내려 방으로 가는데 뒤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301호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다 말고 저를 보고 있었죠. 우리는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맞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무너진 가정, 혼자 키운 아이들, 평생 짊어진 상처. 왜 하필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나야 하는 거죠?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그 여자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죠. 그 여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식사 안 하세요? 건강 때문에라도 나오셔야 해요.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그럼 방으로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실버타운 정원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저만 혼자 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 오늘은 건강 체조 시간입니다. 3층 대강당으로 모여주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정숙 어르신도 계시죠? 나오셔야 해요. 의무 프로그램이에요. 의무라는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빗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앞에서 그 여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먼저 걸었습니다. 뒤에서 그 여자의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똑똑, 똑똑. 그 소리가 심장을 쿵쿵 울렸습니다. 대강당에는 벌써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편한 운동복을 입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젊은 여성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매트를 가리켰어요. 저는 맨 뒤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석으로 갔어요. 저와 반대편이었죠. 오늘은 스트레칭과 간단한 체조를 할 거예요. 관절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팔을 올리고 내리고 허리를 굽히고 펴고 저는 동작을 따라하면서도 계속 건너편을 의식했어요. 그 여자도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씩 짝을 지어볼까요? 서로 등을 맞대고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짝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저기 민경 어르신이랑 하세요. 민경 어르신! 관리자가 손짓으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건너편에 서 있던 그 여자였어요. 민경. 그게 그 여자 이름이구나. 두 분 다 혼자시니까 같이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혼자 할게요. 어르신, 이 동작은 혼자 못해요. 짝이 필요한 거예요. 민경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저기, 말 걸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민경도 등을 돌렸어요. 등과 등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 천천히 팔을 올려보세요. 서로 힘을 줘야 해요. 저는 기계적으로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민경의 등이 제 등을 밀어주고 제 등이 민경의 등을 받쳐줬어요. 좋아요. 호흡을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하지만 우리는 호흡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체조가 끝나고 우리는 재빨리 떨어졌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르신들이 335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할 말 없어요. 35년 전에 끝난 일이니까.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매일 마주쳐야 하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어쩌면 같은 식탁에 앉아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엄마, 왜요? 바쁜데. 민수야. 여기 좀 불편해서. 뭐가 불편해요? 최고급 시설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또 엄마, 거기 가신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적응 좀 하세요. 전 회의 들어가야 해요. 뚝, 뚝,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서 민경이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처럼.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동정하지 마.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누웠습니다. 벽 너머에서 민경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복도에서 마주치고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고 프로그램 시간마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공지가 붙었어요. 실버타운 가을 운동회 2인 1조 경기 참가 필수.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리자가 다가왔어요. 어르신들, 다음 주 운동회 준비해야 해요. 짝을 정해주시겠어요? 어르신들이 3, 4, 5 모여 짝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참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숙 어르신, 혼자시네요? 아, 민경 어르신도 혼자시고. 두 분이 한 팀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할래요. 어르신, 의무 참여해요. 건강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계약서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멀리 민경이 서 있었어요. 그 여자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두 분, 내일부터 연습 시작해요. 종목은 2인 삼각이에요. 2인 삼각. 다리를 묶고 함께 뛰어야 하는 경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민경이 이미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죠. 저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어르신들 오셨네요. 자, 이거로 다리 묶어보세요. 관리자가 빨간 천끈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민경도 망설였습니다. 어서요. 다음 주면 운동회인데 연습 안 하면 어떡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민경 옆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섰어요. 관리자가 제 오른쪽 다리와 민경의 왼쪽 다리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민경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어요. 자, 천천히 걸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오른발을 내디뎠습니다. 민경도 왼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휘청? 우리는 그대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관리자가 재빨리 붙잡아줬어요. 어르신들, 호흡을 맞춰야 해요. 서로 말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또 넘어질 뻔했습니다. 3번째, 4번째. 계속 실패했어요. 어휴, 이러다간 운동회 때 꼴찌예요. 좀 대화를 나누세요. 관리자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다리가 묶인 채로 하나, 둘 하고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제대로 된 그 여자의 목소리.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숙 씨, 저기, 말 놓으세요. 우린 나이도 같잖아요. 차갑게 말했지만 대답은 한 거였죠. 그래요. 그럼, 같이 해봐요. 하나, 둘 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발을 내디뎠어요. 이번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걸었습니다. 5m, 10m. 처음으로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됐어요. 이제 됐어.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관리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끈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말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연습해요. 일주일 동안 매일요. 매일이라니.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오후 3시에 운동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최소한의 말만 했어요. 하나, 둘 정도.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습 중에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우리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나란히 쓰러진 우리. 민경이 먼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묶여 있어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 풀어야 일어나죠. 우리는 땅바닥에 앉은 채로 끈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의 손이 제 손과 닿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저처럼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35년 전에도 당신 날 알아봤죠? 그쪽도 날 알아봤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미안했어요.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경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수척한 볼, 슬픔이 가득한 눈빛. 당신 남편, 아니, 철수 씨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놀라서 민경을 바라봤습니다. 암이었어요. 말기에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미안하다고. 정숙이한테 미안하다고. 민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버림받았어요. 결국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멀리서 관리자가 달려왔어요. 우리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연습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민경이 한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버림받았어요. 결국엔 벽 너머에서 민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운동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복도로 나왔어요. 새벽 2시, 실버타운은 조용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차를 뽑으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내일 운동회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나이에 운동회라니. 웃기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뽑았습니다. 민경도 옆에서 차를 뽑았어요. 여기 앉아서 마실래요? 민경이 복도 끝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그냥 혼자 마시기 싫어서요. 저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민경도 따라왔어요.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정숙 씨. 아니, 정수가. 민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일. 제대로 말하고 싶어. 내 변명이 아니라 진실을. 저는 차를 내려놓고 민경을 바라봤어요. 난 철수 씨가 기혼자인 줄 몰랐어. 진짜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총각이라고 했어.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봄이었어. 난 시골에서 갓 올라온 시골 촌뜨기라 정말 세상 물정 모를 때였어.
명동 양장점에서 일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느 날 양복 맞추러 온 손님이 있었어. 그게 철수 씨였어. 멋있었어. 말도 잘했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 영화 보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난 사랑에 빠졌어. 민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났어. 그 사람은 한 번도 결혼했다는 말을 안 했어. 아내가 있다는 말도,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말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찻집에서 당신이 나타났을 때 난 정말 놀랐어. 아내가 있었다니. 게다가 아이까지. 그럼 왜 계속 만났어요? 그 후에도. 안 만났어. 민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 씨가 날 찾아왔어. 매일 양장점 앞에서 기다렸어. 용서해 달라고.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진짜야. 난 거절했어. 문 앞에서 쫓아냈어.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왔어. 민경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그동안 간직한 거야. 편지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편지지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펼쳤어요. 민경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하지만 정말 사랑해. 아내랑 이혼할게. 기다려줘. 철수의 필체였습니다. 다른 편지를 펼쳤어요. 민경아, 오늘도 양장점 앞에서 기다렸어. 왜 안 나와줘?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 다음 편지.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어. 곧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혼,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나도 나중에 알았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민경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마지막 편지야. 그 다음에 봄에 받은 거. 저는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경아, 미안해. 아내가 이혼을 거부했어. 아이들 때문에 헤어질 수 없대. 난 비겁한 인간이야. 용서해줘.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을게. 잘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후로 철수 씨는 안 나타났어.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저한테는 당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외도했다가 들켰다고만 생각했어요. 잠깐 바람 피운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당신을 속이고 나랑 놀아난 거라고. 민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둘 다 속았던 거야. 철수 씨가 우리 둘 다 이용한 거지.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유혹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거라고! 당신 때문에 난 35년을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라고 애들이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나도 힘들었어. 그 일 이후로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서울을 떠났어. 시골로 내려가서 숨어 살았어. 민경도 울기 시작했어요. 남의 남편 빼앗은 여자라고 그런 소문이 나서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40살에 겨우 결혼했어. 나보다 10살 많은 호라비한테 다른 선택이 없었어. 민경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애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전처 아이 셋이 있었거든. 15년을 살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의 자식 키우고 내 자식은 못 낳았어.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거든. 민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어. 유산은 다 친자식들한테 갔고. 난
쫓겨났어. 그 집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날 여기 보냈어. 실버타운비 내고 연락 끊었어. 부담스럽대. 친엄마도 아닌데 민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외로워. 버림받았어.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저는 민경을 내려다봤어요. 울고 있는 그 여자. 35년을 원망했던 그 여자. 하지만 지금 보니 저랑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속고, 똑같이 이용당하고, 똑같이 버림받은 여자. 우리 둘 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천천히 민경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을 원망했어요. 매일 밤. 두 여자는 복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운동의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대화 이후로 민경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원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즐거운 운동회입니다.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어르신들 옆에는 자식들,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회사 일정 조정해서 왔어요. 손주가 학교도 빠지고 할머니 응원하러 왔다니까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구를 계속 바라봤어요. 혹시 민수가 올까 싶어서요. 민경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2인 삼각 경기 시작합니다. 가족분들 응원 부탁드려요. 다른 팀들은 자식들이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엄마 힘내세요. 아빠 파이팅. 할머니 최고. 하지만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네. 민경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둘밖에 없네요. 저도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일주일간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법 잘 맞춰 뛰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하나씩 추월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결승선이 보였어요. 우리는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은메달이에요. 메달을 걸어주며 관리자가 말했어요. 기념사진 찍으실까요? 가족분들이랑.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 그럼 두 분끼리라도 찍으세요.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달을 목에 건 채로. 하지만 웃음은 금방 사라졌어요. 운동회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나갔어요. 우리 딸이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대요. 손주가 회전 초밥 먹고 싶대. 하나둘 실버타운을 떠나는 어르신들. 저와 민경만 식당에 남았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준비됐어요. 텅 빈 식당. 우리 둘만의 식탁? 저는 민경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했어? 했어요. 일주일 전에. 오늘 운동회 있다고. 민경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연락했어. 계모라도 한번 보러 와 달라고. 바쁘대. 똑같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 다른 어르신들이 자식들과 웃으며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민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우린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바쁜 거겠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을 했는데.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경의 방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다음 달부터 실버타운비 못 내요. 이해하세요. 경태야, 너 아버지가 여기 비용 다 남겨놨잖아. 그거 다 썼어요. 제 사업이 어려워서. 민경의 개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난 어떡하니? 정부 지원 시설 알아보세요. 거긴 공짜니까.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15년 계모 노릇했으면 됐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짐 싸세요. 계약 해지할게요. 경태가 돌아서서 떠났어요. 민경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민경을 붙잡았어요. 나 쫓겨나. 여기서도 민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 아무데도. 저는 민경을 안았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갑자기 미안한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갔어. 나 다음 달에 명예퇴직해. 퇴직금 받으면 빚 갚아야 돼. 그래서 실버타운비를 못 낼 것 같아. 작은 형이랑 상의했어. 정부 요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해서.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나 여기서 쫓겨나는 거니? 그런 말씀 하지 마. 그냥 더 경제적인 곳으로 가시는 거지. 다음 달 말까지. 미안해, 엄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민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나도 쫓겨나. 두 여자는 복도에 나란히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리자가 복도를 지나가다 우리를 발견했어요.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왜 여기서? 하지만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경의 방에 갔습니다. 아니, 민경이 제 방으로 왔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있고 싶었어요. 민경의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우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워. 정부 요양원이. 나도 무서워요. 민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우리 어떡하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손을 꽉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쫓겨날 곳에서 버림받은 상태로. 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민경의 방에서 깨어났어요. 어젯밤 손을 잡고 잠든 그대로였습니다. 민경도 눈을 떴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정수가. 나 무서워. 민경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부 요양원. 거긴 여러 명이 한 방을 쓴대. 자유도 없고.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민경 옆에 섰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나 고백할 게 있어. 민경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내가 왜 내 방으로 갔는지 알아? 혼자 있기 무서웠어.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살아온 게 뭐였나 싶어. 사랑했던 사람한테 속고 원하지 않은 결혼에서 15년을 버티고 결국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민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철수 씨를 안 만났으면, 아니, 서울에 안 올라왔으면. 저는 민경 옆에 앉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젯밤 민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라리 철수랑 결혼 안 했으면, 아이들도 안 낳았으면, 그럼 이렇게 버림받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가족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두 여자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민경이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있어. 민경이 옷장으로 갔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상자를 열자 안에서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웨딩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반쪽만 있었습니다. 신부 쪽만 찢어져 있는 사진. 철수 씨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어. 병원에서.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줬어. 당신이랑 찍은 웨딩 사진이래. 반쪽은 당신한테 줬다고. 미안하다고. 두 여자 다 불행하게 만들어서. 정수기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35년간 간직한 웨딩 사진, 신랑 부분이 찢어진 사진, 민경의 방으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이거예요. 두 사진을 맞춰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원래는 하나였던 사진. 저와 남편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웨딩 사진. 하지만 50년 동안 반쪽씩 찢어져 있었던 사진. 각자 반쪽씩 들고 살았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제 모습, 젊은 남편의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 찍던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 날 평생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아이들 낳고 늙어서도 함께 할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민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당신 탓이 아니란 걸 알아요. 저는 민경을 바라봤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한테 속았어요.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했고. 그래. 우린 둘 다 피해자야. 저는 찢어진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원망할 건 그 사람이었어. 두 사진을 다시 맞춰봤습니다. 완성된 웨딩 사진. 하지만 가운데에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난 35년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고, 혼자 돈 벌고, 혼자 늙었어요. 밤마다 외로웠어요. 민경이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지 않았죠.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우리 둘 다 35년을 낭비한 거예요. 서로 원망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만났더라면, 진실을 알았더라면, 우린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민경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당신만 탓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는데.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35년간 쌓였던 오해, 원망, 증오. 모든 게 눈물로 녹아내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민경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제 어떡하지? 정부 요양원, 각자 다른 곳으로 배정될 거야. 그럼 우린 또 헤어지는 거고. 저는 민경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친구를 만난 것 같은데, 또 헤어져야 해? 저는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아. 나도 헤어지기 싫어. 민경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정부 요양원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 함께. 다른 길이요? 난 퇴직금 조금 있어. 당신은? 저도 저축한 돈이 조금. 합치면 작은 방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민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둘이 함께 살자. 가족으로. 자식들은 우릴 버렸어. 하지만 우린 서로를 버리지 말자. 민경이 찢어진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진처럼. 우린 찢어졌어. 하지만 이제는 맞출 수 있어. 저도 제 반쪽 사진을 들었어요. 테이프로 붙일까요? 민경 그래. 붙이자. 우리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테이프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붙였어요. 찢어졌던 사진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철수가 아니라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자. 친구가 되자. 저는 민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해요. 두 할머니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민경은 실버타운을 나왔어요. 각자의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서 도심 외곽에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어요. 부엌도 좁고 화장실도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완벽했습니다. 이 방은 내가 쓰고 저 방은 내가 쓸까? 좋아요. 근데 부엌은 같이 쓰니까 설거지는 번갈아 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사 첫날 우리는 두 장의 사진을 거실벽에 나란히 걸었어요. 하나는 테이프로 붙인 웨딩 사진.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지만 이제는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버타운 운동회 때 찍은 사진. 은메달을 목에 건 우리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두 사진. 우리 이야기네. 과거와 현재. 과거는 아팠지만 현재는 행복해. 저는 민경의 손을 잡았어요. 새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민경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정수가 일어나. 커피 탔어. 벌써 5시밖에 안 됐는데. 나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해. 조용하잖아. 저도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모습을 보며 민경아, 오늘 뭐 할까? 시장 갈까? 이번 주 장 봐야 해. 좋아요. 그럼 돌아오는 길에 공원도 산책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단순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시장에 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할머니들 사이 좋으시네. 자매세요? 아니요. 친구예요. 어머 친구. 진짜 자매 같은데. 우리는 웃으며 장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민경이 채소를 다듬고 제가 국을 끓였습니다. 소금 더 넣을까? 조금만. 우리 혈압 조심해야죠. 맞아.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본 강아지 엄청 귀여웠죠. 그러게. 우리도 키울까? 진짜요? 근데 산책은 누가 시켜요? 민경 같이 하면 되지. 운동도 되고.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민경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찾는데 좀 걸렸어요. 주소를 안 알려주셔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경을 보고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민수 씨죠?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경이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 셋은 좁은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여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텐 딱 좋아. 그래도 제가 상황이 나아지면 됐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넌 내 가족 잘 돌봐. 나도 내 가족 있으니까. 민경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우린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서로 의지하고 돌보는 진짜 가족. 민수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긴 이야기야. 언젠가 다 말해줄게. 민수가 한참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행복해. 민수가 일어섰어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가끔 들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민수가 나간 뒤 민경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우리는 집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이 꽃은 뭐야? 펜지요. 봄에 피는 꽃이에요. 예쁘다. 우리 집 앞이 화사해지겠어. 여름엔 해바라기도 심어볼까요? 흙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민경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도 저 드라마처럼 막장이었네. 맞아요. 35년짜리 막장 드라마. 근데 해피엔딩이야. 우리, 네. 해피엔딩이에요. 민경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민경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어요. 민경도 나와 있었습니다. 너도 잠 안 와? 네. 당신은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수가, 물어봐도 돼? 후회해? 나랑 사는 거. 저는 민경을 바라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오히려. 고마워요. 35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당신이 있잖아요. 민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민경아, 우리.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글쎄, 10년, 20년? 그게 얼마든 같이 있을 거죠. 당연하지. 끝까지 같이.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상을 쌓아갔어요.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시장을 가고 요리를 하고 TV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민수도 민경의 개아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두 할머니가 함께 사는 것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에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죠. 정수가, 저기 봐. 아이들이 뛰어노네. 예쁘다. 우리도 저랬을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땐 처음부터 친구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땐 젊을 때부터 친구해요. 그래. 남자 때문에 싸우지 말고. 맞아요. 근데 다시 태어나도 결국 만나게 될까? 우리 만나겠죠. 운명이니까. 민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운명이야. 35년이 걸렸지만 결국 만났잖아. 35년.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늦은 게 아니야. 때가 된 거지. 우리는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2장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찢어졌다 다시 붙인 웨딩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운동회 사진. 35년의 원망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정수가, 저녁 뭐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좋지. 두부도 넣고. 네. 돌아가서 같이 만들어요.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숙과 민경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젠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여전히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할머니는 거실에서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이거 봐. 우리 처음 이사 온 날. 그때는 둘 다 젊었네요. 5년 전이 젊어? 함께 웃었습니다. 앨범에는 지난 5년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함께 시장 간 사진, 꽃밭에서 찍은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 참 좋다. 저도 좋아요.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을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해요. 두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며 진짜 가족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두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같은 아픔을 겪은 동지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